시대가 열립니다. 요 시대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각 지역에서 조금씩 자라던 무사들이 점점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사들이 힘을 가지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들이 나타났으면 무사의 시대는 안 왔을 텐데 계속해서 왕실에서 왕위를 놓고 싸우는 바람에 너도 나도 좋은 무사단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 오히려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열었던 인물이 여기 있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입니다. 요리토모는요 자신의 조상이 일본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혈통과 힘을 가진 사람이니 이 시대를 이끌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이 결국 시대를 이끄는 가마쿠라 바쿠후 가마쿠라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하지만 한 10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왕실에서는요 도저히 이거를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실에서 이 미나모토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났던 인물이 여기 있는 고다이고 천황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강한 힘과 개혁의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마쿠라 바쿠우는 고다이고 천황에 의해서 망하는데 문제는 왕실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미나모토 집안에 좀 반대되는 여러 무사 집안들을 끌어들이는 와중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인물을 끌어들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미나모토 집안이 망하고 나자 아시카가가 딴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보면 천황의 후예인데 나도 미나모토처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고다이고 천황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막상막하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고다이고 천황이 죽으면서 아시카가 집안이 더 우위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바쿠가 열렸으니 무로마치 바쿠라고 합니다. 이 무로마치 바쿠는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잠깐 볼까요? 이렇습니다. 귀족이나 왕실에 고용된 무사 집단이 점점점 성장해서 결국은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첫 번째 쇼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에 있는 무사 집단과 계약을 맺었어요. 야 너희들 나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나도 무사 출신이었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땅 주고 월급 주고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이 계약 맺은 것만 잘 지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앙에는 자기는 이제 싸움만 봤지 통치를 안 해봤잖아요. 배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중앙 통치를 시키고요. 지방에 무사단이 있긴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불안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슈고들이 지방에 있는 고케닌과 서로 합해가지고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 다이묘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왕은 있으나 마나하고 사람들은 다이묘와 바쿠의 둘의 어떤 관계만 지켜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이 시대가 망했던 것은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고요. 고다이고 천황이 등장하면서 이 가마쿠라의 첫 번째 바쿠는 막을 내렸으니 보면 알지만 한 130년 정도 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왔었던 무로마치 시대는 한 250여 년 정도 가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봤었던 그 인물인 아시카가라는 인물이었고요. 쭉 넘어가서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만합니다. 뭐죠? 바쿠 내에서 아시카가 다카우지처럼 현명한 자손들이 쭉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후에 꼭 현명한 자손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요 집안 내에서 서로 쇼군이 되려고 싸우고 이러던 와중에 어민들이나 무사들이나 상인들이 결국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한반도와 중국으로 떠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중국 역사에는 왜구라고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왜구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내부의 혼란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싸울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민 끝에 배 타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는요 외구와도 싸워야 되고 때때로 일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니네 집안 단속 좀 해라 제발 이렇게도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시대의 문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가마쿠라 시대는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랑하는 조각의 황금 시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조각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바로 그 조각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각들이죠. 실제로 보면 정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내는 조각들이 많습니다. 표정들이 살아있고 압권입니다.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주 관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만드는 모습, 주름 하나 놓치지 않고 만들었던 시대가 가마쿠라 시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어디 박물관에 가거나 또는 사찰에 갔을 때 보고 우와 진짜 이거 살아있는 것 같다. 우와 그럼 무슨 시대입니까? 가마쿠라 시대 하면 거의 맞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요 전혀 색깔이 다른 문화가 같이 발달합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죠.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요 화려한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금집. 예, 금집이죠. 금으로 된 집이죠. 이 금으로 된 집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 모든 걸 다 넣고 싶다. 모든 게 뭐겠습니까? 무사의 문화도 넣고 싶다. 불교의 문화도 넣고 싶다. 귀족의 문화도 넣고 싶다. 이거 세 개를 다 넣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층마다 예, 불교 문화, 예, 그 다음에 무사의 문화, 그리고 귀족의 문화로 만들어서 방 안에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게 화려한 걸 추구를 했던 이 사람의 손자거든요. 손자는 또 할아버지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할아버지는 왜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어우 나는 이게 너무 싫어. 나는 소박한 게 좋아. 그래서 일부러 이걸 만들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두 개 차이가 나죠. 이건 우리로 치면 초가집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금각사이기 때문에 은각사로 부를 뿐이에요. 별명으로. 실제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일본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초가집이면 충분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멋진 거 아니겠어? 라는 바로 무로마치 시대의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시대, 네, 바로 이 시대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시대였습니다.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은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전국이 아니에요. 이 전국, 저는 전쟁할 때 전자고요. 국은 예,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작은 단위들을 다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십 개의 나라들, 수백 개의 나라들이 서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시대가 바로 전국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누구는 이름이 크고요, 누구는 이름이 작습니다. 그죠?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이름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리. 그렇죠. 모리 집안은 대단하죠. 땅도 넓지만 이름도 큰 거 보니 세력이 큽니다. 또 어느 집안이 또 큽니까? 딱 보기에. 오다. 다케다. 또 오다. 예, 오다. 오에스기.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도쿠가와. 오다? 왜요? 모리. 자, 오다가 위치한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쳐 놓는다면 중심에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쪽 지역이 지금으로 치자면 오사카, 교토가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의 중심지예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다였습니다. 그 오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도 공격해야 되고 왼쪽으로도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오다는 원래 이름이 지금 크지만 원래 이름은 한 요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점점점 커진 거야, 이름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다케다와 싸우면서 딱 붙어 있잖아요. 오다가 예, 어마어마한 장군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오다는 누구도 쓰지 않던 무기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썼어요. 그 무기가 뭐겠습니까? 조총이. 그 전에 다 뭘로 싸웁니까? 칼과 총이 싸움 누가 이기죠? 총. 예, 하지만 처음 들어왔던 총과 칼이 싸움 칼이 이깁니다. 왜 그렇죠? 준비 과정이 보통 복잡한. 장전하고 쏘는데 3분 걸려요. 3분이면 어떻습니까? 죽이지. 운동장 끝에 있으면 칼 들고 뛰어가지고 이기면 칼이 이겨요. 3분이면 몇 미터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럽에서 들어온 총을 보고 위력은 괜찮은데 신기한데 이거 어디에 써 이거를? 칼 뽑아 싸는 것이 빠르지.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천하죠.